안녕하세요. 스포츠 영양 코치 살빼고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소고기인가? 왜 카니보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그런 식재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돼지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뭐 해산물도 있고 한데 소고기 그 반추동물의 그 적색류 WTO에서 2군 발암 물질로 지정된 적색육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으로 드리는 이런 얘기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합리적이다 생각하시면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헛소리 짓거린다 생각하시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정보를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기준은 편견 없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인 정보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이론적으로나 그 생리학적으로나 뭐 진화론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게 진짜 합리적인지 진짜 그게 팩트인지를 검증을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그런 정보들은 거의 옳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 얘기를 하려면은 먼저 우리 지구의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생태계. 우리 지구가 태어나고 살아 숨쉬고 하는 모든 이 지구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우리 지구에 이 푸르른 풀들, 식물들이 있는데 우리 지구는 태초에 이런 동물들이 없었겠죠. 동물들이 없고 뭐 미생물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화가 된 건데 먼저 동물들이 나오기 전에 풀떼기들, 식물들이 우리 지구를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식물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먼저 이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로 호흡을 해요.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어느 행성이건 어느 별이건 만약에 그 행성에 물이 있다, H2O 물이 있다 하면은 그 행성에는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그 식물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광합성을 하는데 뿌리로 물을 빨아들이고 잎사귀로 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호흡을 해서 광합성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또 햇빛이잖아요. 그 햇빛과 이산화탄소와 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네들이 뭘 만드냐? 진짜 놀랍게도 이거를 광합성을 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거든요. 포도당. 네, 그 포도당 맞아요. 포도당을 만들어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거 복합 그런 조직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뿌리에 이렇게 양분을 저장하잖아요. 모든 식물의 모든 그런 줄기나 그런 건 다 포도당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식이섬유도 포도당으로 만드는 건데 그 조직이 틀린 거겠죠. 그런 뿌리 채소랑 줄기랑 결국에는 원료는 포도당으로 만든다. 근데 인간은 그 포도당으로 만든 그 식물 전체를 다 영양분으로 섭취를 못해요. 그거 당연하죠. 인간은 초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소와 같은 그런 순수 그 초식동물도 있잖아요. 반추동물들. 그런 초식동물들은 그 식이섬유를 먹고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포도당을 그 식이섬유를 싹 다 분해를 해서 각종 그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내는데 인간은 그거 식이섬유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그런 효소라든지 장내 그런 유산균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인간은 딱 전분화된 그런 쌀이나 전분까지 단당류, 다당류, 전분까지는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식이섬유라든지 다른 형태의 그런 포도당 복합체는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풀떼기를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산에 딱 올라가면 많은 그 풀떼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원이라든지. 근데 거기 인간이 뭐 먹을 게 있습니까? 풀 뜯어 먹고 뭐 살 수가 없잖아요. 뭐 뿌리 캐서 뭐 집 같은 거 그냥 먹든지, 열매 같은 거야 열려야지. 그거 열매는 오랜 기간 동안 꽃이 피고 지고 이게 수정이 돼가지고 해서 열매는 이렇게 맺히는 건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리고 한겨울에는 풀떼기 자체도 없죠. 그러니까 그 식물의 야채 채소가 인간의 주식인 거는 만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수백만 년 동안을 인간이 지나여 오면서 곡물과 그 탄수화물 위주의 그런 식사를 한 건 만년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런 식물들이 햇빛과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데, 그거를 이 초식동물들이 그 풀떼기들을 먹고, 초식동물들은 그거를 다 먹고 포도당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볏짚 있잖아요, 볏짚. 소가 그 볏짚을 먹는단 말이에요. 볏짚이 포도당으로 만든 거예요. 볏짚도 포도당이라 이거예요. 그것도 이제 분해를 하면은 포도당으로 그런 줄기, 그 식이섬유들, 그런 거 다 포도당이기 때문에, 그런 초식동물들은 그런 건초들을 먹고도 그걸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걸 또 그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또 변화를 해서, 이렇게 소가 뭐 채식주의자들 얘기를 하잖아요. 뭐 황소처럼 힘이 센데 황소가 뭘 먹냐, 풀떼기를 먹는데, 풀떼기 먹어도 인간들 우리 인간도 풀떼기만 먹어도 소처럼 강해질 수 있다. 그런 개 헛소리. 아니, 소는 초식동물이고 식이섬유를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질소와 더불어 합성을 해내는, 그 포도당과 질소랑 해가지고 그 단백질을 합성을 해낸단 말이에요. 뭐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건 인간도 가능한데, 포도당을 단백질로 변환시키는 건 인간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가 포도당을 단백질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해서 인간도 뭐 풀떼기 먹고 근육 만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사람들은 그래, 황소가 힘이 그렇게 세고 근육이 이렇게 많은데 야, 저 사람 풀떼기만 먹고 근육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풀떼기 먹고 근육 만듭시다.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그런 다큐들, 채식주의 다큐 보면 그 내용 꼭 들어가. 황소처럼 힘이 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황소가 뭘 먹습니까? 풀떼기 먹잖아요. 풀떼기 먹고 이렇게 세질 수 있습니다. 개 헛소리 집어치셔. 그 황소를 잡아먹는 게 그 육식동물이잖아요. 아무리 힘세면 뭐예요. 호랭이 사자한테 육식동물한테 잡아 먹히는데, 그 육식동물까지 잡아먹는 게 최상위 포식자인 우리 인간이고, 우리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이 풀떼기들이 이산화탄소와 물과 햇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전분으로도 저장하고 뭐 식이섬유로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를, 초식동물들이 그거를 먹고, 육식동물들은 뭐 쓸 수 없는 그런 풀떼기들을 먹고, 그거를 뭐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로 이렇게 변환을 딱 한단 말이에요. 소나 그런 초식동물들 등치 크잖아요. 그러면은 육식동물은 굳이 그 풀떼기를 안 먹어도 초식동물들이 먹고 이 합성해서 만들어낸 그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를 하면, 그 풀떼기에서 압축된
압축된 그런 영양소를 육식동물들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육식동물보다 더 상위에 있는 최상위, 우리 지구 최상위 포식자, 옛날부터 수십만 년 전부터 최상위 포식자. 왜냐? 인간 자체로는 힘이 없어요. 그런 육식동물을 1대1로 싸워서 어떻게 이겨? 못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 대가리가 남달랐다고. 대가리가 남달라서 도구를 사용하고 막 이런 던지고 찌르고 막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동물들은 그런 네 발로 걷고 한데 뭐 이빨밖에 없잖아. 근데 인간은 두 손이 자유롭고 도구를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뭐 아무리 포식자인 육식동물 뭐 사자, 호랭이도 인간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때로 그냥 칼 들고 덤비면은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그 사자, 호랭이 그 사자 사냥할 때 그냥 뚜벅뚜벅 가가지고 사자들 먹는 거, 그 사자들이 사냥한 사냥감들 그냥 뚜벅뚜벅 가서 그냥 가지고 와도 그 사자들 쫄아가지고 그냥 뭐 어쩌지 못하는 거야. 인간이 무서운 걸 알거든. 여튼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굳이 풀떼기를 찾아 먹을 필요가 없다. 인간은 오랜 기간 육식을 해왔고 그 초식 동물들이 흩어져 있는 그런 인간이 못 먹는 그런 풀떼기들을 먹어서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면 그거를 인간은 먹으면은 그 채소, 과일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런 영양소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K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식물들은 그 영양소를 좀 어설프게 만들어. 불완전해. 좀 비타민도 좀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그러니까 1단계 같은 경우는 식물이 만들어내는 그런 비타민이고, 그거를 인간이 사용하려면은 그걸 먹고 인간이 이 체내에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동물들을 먹고 걔네들이 이렇게 변환해서 만들어 놓은 형태의 비타민을 섭취를 하면은 이제 인간이 바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타민 K를 예를 들어 볼게요. 비타민 K. 식물들은 비타민 K1 형태, 거의 그 비타민 K1 형태로 비타민 K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비타민 K1도 필요하지만 K2가 필요하거든요. K2가 그 뼈를 구성하는 칼슘을 이 뼈에다 집어넣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몸 혈관이나 그런 데 흩어져 있는 그 쓸데없는 그런 칼슘들, 걔네들을 싹 모아가지고 이 칼슘에 저장하는 역할을 해준다. 근데 그 비타민 K2는 식물에 없습니다. 그 비타민 K2는 오직 육식동물, 아니 그 동물 육식을 통해서만 먹을 수 있고, 식물에서 그 구할 수 있는 형태는 낫또나 청국장, 그런 발효식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발효식품에 있는 그거조차도 그게 식물이 아니고 그 미생물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미생물들이 비타민 K를 K2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K2 형태로 변환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변환을 한 형태의 비타민 K2가 필요한데, 그 육식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D1, D2, D3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는 비타민 D3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 그것도 이제 육식을 통해서, 그게 어떤 원리냐면, 동물들이 그걸 먹잖아요. 채소를. 풀떼기를 먹으면은, 풀떼기에서 비타민 K를 먹었어. 그러면 얘가 그걸 먹고 그 변환을 해서 비타민 K2로 저장을 하는 거고,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막상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여기 쭉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놔 볼게요.
아, 맞다. 비타민 A 같은 경우도 당근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당근에 들어가 있는 형태는 비타민 A가 아니고 베타카로틴이에요. 베타카로틴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인간이 먹고 그 체내에서 이제 비타민 A로 변환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비타민 A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딱 잘라가지고 틱 되면은 요게 이제 비타민 A인 거야. 우리 체내에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 베타카로틴 자체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흡수율도 떨어지고, 야채랑 같이 먹으면 기름이 없으니까 흡수율 자체도 떨어지고, 그 흡수를 해서 만약에 베타카로틴이 체내로 온전히 흡수됐다 하더라도 그 베타카로틴 자체를 비타민 A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비타민 A로 쓰려면. 근데 그 비타민 A 변환율 자체도 한 10%도 안 되고. 근데 우리 인간의 이제 소 간에 그 비타민 A가 풍부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비타민 A. 그리고 육류이기 때문에 지방이랑 거의 같이 이제 섭취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흡수율도 좋고 먹으면 바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비타민 A 폭탄이라고 하는 당근에 비해서 수십 배, 실질적으로 체내에 활용될 수 있는 비타민 A의 함량이나 그런 수치는 수십 배 높다. 활용 가치가. 간 몇 그램만 먹으면 된다. 당근 수십 개 먹을 그런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당근이나 그런 풀떼기 먹고 소가 딱 그 비타민 A를 인간이 가장 사용하기 좋게 간에다가 딱 저장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그 간을 먹으면 되지 왜 굳이 당근을 먹습니까? 쓸데없이. 그럴 필요 전혀 없다. 그래서 그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영양소들이 좀 그런 불완전한 영양소들이 많은데, 그거를 초식동물들이 먹고 체내에서 동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딱 변환을 해서, 왜냐하면 지들도 사용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 같은 거 그런 지방 조직에다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동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타민 형태로 지네들도 쓰기 위해서 저장을 하니까, 인간은 그냥 그걸 온전히 먹기만 하면 편안하게 그걸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물들이 이산화탄소와 햇빛과 물을 활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성장을 생명을 이어가는데, 인간이랑 그 초식동물들이랑 이제 동물들이잖아요. 동물들은 그 식물을 먹고 그거를 이 포도당으로 변환을 해서 에너지로 쓰잖아요. 에너지 쓸 때 뭐가 필요하냐? 광합성을 할 때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와 물과 햇빛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해내고, 부산물이 뭔지 알아요? 산소예요.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동물들은 반대인 거지. 식물들이 만들어낸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그걸 먹고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산소를 호흡을 해서 그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또 동물들은 에너지로 사용하고 나오는 게 뭐냐?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렇게 배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과 이산화탄소를 또 식물들이 먹고 또 자라고, 그걸 먹고 또 동물들은 그 산소랑 포도당을 먹고 또 이산화탄소와 물로 배출을 하고, 그게 이 지구의 기본적인 생태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는 그런 생태계가 식물이 있고요. 그 식물을 중간에 초식동물들이 그거를 먹고 온전한 형태의 영양소를 저장을 하면, 육식동물들이 걔네들을 먹어서 삶을 이어가는 그런 3단계 형태로 순환을 하는 거예요. 식물, 초식동물, 육식동물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생태계는 순환을 한다. 그거를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육식동물들이 이 초식동물들 안 먹고 초식동물들이 먹는 식물만 먹으면은 이 생태계가 돌아가겠습니까? 채식주의자들 그 환경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 기본적인 생태계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게 그게 환경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이고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육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육식. 기본적으로 육식을 해야 되는 거고, 채식은 그냥 뭐 취향에 따라서 뭐 느끼하니까 조금 먹어주는 정도 수준. 채소에 뭐 렉틴이랑 뭐 옥살산이랑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인간한테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뭐 그거야 뭐 엄청 많이 먹었을 때 문제고, 조금 먹는 거는 사실 괜찮아요. 과일 같은 거 먹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체중 감량은 이미 끝났고, 지금 이제 유지하는 식단을 하고 있잖아요. 유지하는 식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카니보 식단을 하지만, 그러니까 육식 위주, 그러니까 애니멀 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요. 술도 먹고, 뭐 면도 먹고, 뭐 음식 먹으라고 있는데, 이 현대 그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런 음식들을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가끔씩 먹어줘야지.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 건강에 안 좋아요. 너무 안 먹어도 상관없는데 땡기면은 뭐 먹어야지. 근데 다이어트 초기에만 조금 조심하시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내 이제 생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게 되면은 뭐 그게 다 눈에 보이는데, 마치 매트릭스에서 그 사물들이 막 코드로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게 이제 쫙 내가 뭐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더 내가 뭘 먹어, 내가 지금 치팅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짝짝짝 단계별로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평생 유지 가능한 그런 식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은 육식 기반의 잡식동물이다. 아예 육식동물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한 게, 우리 인간이 그 곡물 위주의 식사를 한 지가 한 10,000년 정도 됐는데, 10,000년 동안 또 거기에 적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잡식화 됐는데, 그래도 기본은 육식이다. 육식이고, 이전 영상에도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적색육이 뭐 발암물질이고, 고기를 먹으면 뭐가 안 좋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헛소리 들이고, 옛날부터 한 5, 60년 전 뭐 채식주의자들이나 그 안젤키스 같은 사기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에 아직까지 갇혀가지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뭐 하버드, 서울대 그렇게 그런 의사나 박사들, 그 사람들조차도 그때 배웠던 그런 엉터리 상식들을 그냥 이 머릿속에서 이 새로운 지식들이 이제 넘쳐나고 새롭게 막 밝혀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냥 그때 지식을 대가리 속에 넣고 아직까지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소위 그냥 전문가를. 근데 대중들은 뭐 하버드, 뭐 서울대, 뭐 박사, 의사,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 듣고, 그렇지, 저 사람들이 다 뭐 연구하고 알아서 개뿔도 없어요. 그 사람들 몰라요. 뭣도 모른다. 그냥 걔네들이 배우는 지식 자체가 옛날에 낡아빠진 지식, 대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써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최신 연구들을 봐야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옛날에 아니었던 그런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설파하고 다니니 한심스러운 거죠.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콜레스테롤이 뭐 나쁘다, 그런 소리 하는 또 전문가들은 그냥 싹 믿고 그냥 싹 다 걸으시면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뭐가 안 좋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대부분 걸러야 돼요. 대부분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그런 최신 정보에 대해서 좀 깨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조차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70, 80%는 맞는 얘기를 해.
근데 한 20% 정도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막 이 사람 박사님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헛소리하는 것까지 다 믿어버리는 거죠. 책도 읽어보면은 참 좋은 얘기 많이, 좋은 건강 정보 같은 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많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서 꼭 결국에는 콜레스테롤이 나쁘고 고기 먹으면 안 되고 결국엔 그런 헛소리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옛날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최신 지식을 좀 더 공부를 하면은 이제 깨우쳐지는 거고,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향후 한 10년 안에는 그런 패러다임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런 유튜브, 건강 유튜버나 그런 사람들 다 보면 의사, 약사, 다 영양사 무슨 그런 사람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대학교 때 배우는 지식들이 기본적으로 다 엉터리니까 이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은 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매체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 그런 부분을 이거 보고 자기 스스로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내 얘기가 그냥 헛소리 같으면 걸르면 되는 거고, 이 새끼가 얘기하는 게 좀 말이 되네. 얘가 얘기하는 게 이치가 맞네. 오히려 그러면은 더 공부를 해보시고 더 찾아보시고 팩트 체크를 해보시고 자기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지식 이렇게 지식을 쌓게 된 거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유튜브 건강 정보 이렇게 전해주는 여러 그 의사 유튜버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냥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이, 그 사람들은 의사들 똑똑하고 진짜 많이 배우고 하지만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지. 의사 전공 있잖아요. 그 전공에서는 전문이고 하지만 그 사람이 영양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냥 대학교 때 배운 기초 영양학 그런 건데, 거기서 알려주는 기초 영양학이나 그런 게 그냥 잘못됐다니까. 잘못된 걸 배운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지식 베이스로 얘기를 하니까 안 맞는 게 많은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내가 암치료 전문가야. 암치료 전문가인데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강해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에 있는 항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영양소가 아미노산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몸의 항체라든지 각종 효소라든지 그런 단백질이 엄청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수록 이제 근육량도 유지해야 되고 체력도 필요하고 한데, 아니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으로 그러다가 악액질 빠져가지고 다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그렇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암 환자들. 채식 좋다고 그래가지고 채식하다가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요? 가장 대표적인 채식주의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신 그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그 스티브 잡스가 비건이었잖아요. 비건인데 췌장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 비건을 진짜 거의 평생 해오던 사람이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했는데 채식하다가 췌장암에 걸려버렸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자기 스스로 무슨
자체 그런 식이요법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자연 치유를 통해서 수술 안 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버티다가 그런 거 하다가 오히려 이제 병이 더 커져가지고 결국엔 이제 수술을 받게 됐죠. 효과가 없으니까.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지. 효과가 그것도 뭐 채식을 해서 건강이 호전되고 뭐 그런 거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뭐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스티브 잡스가 결국엔 수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들이 고기도 좀 먹고 해가지고 이 체력을 좀 유지를 하고 좀 이렇게 건강해야지 그 암을 이겨낼 수 있다, 항암이나 그런 걸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수술 받고도 비건 하다가 결국에는 악액질로 회복 못하고 전 세계 최고 부자인데, 최고 부자면 뭐합니까? 잘못된 건강 정보를 맹신하다가 그렇게 아깝게 천재가 그렇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된 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 유튜브에만 찾아봐도 나는 채식만 하고 진짜 건강하게 살고 채식만 하고 하는데 암에 걸렸어. 아니 뭐 대장암이 육식을 많이 하면 대장암이 걸린다며. 근데 채식을 했는데 채식만 하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하고 했는데 대장암에 걸려버렸네. 그러면은 뭔가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이제 식습관을 좀 바꿔볼 만도 하거든요.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러니까 제 식단이 그 거의 암 치료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암이라는 게 포도당 가지고 대사를 하는데, 일반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포도당 하나 가지고 ATP를 뭐 몇십 개를 만들어내는데 암세포는 몇 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포도당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엄청나게 포도당을 많이 필요로 해서 포도당을 그냥 걔가 다 이제 갖다 쓰게 되는데,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아예 그 지방대사로 바꿔버리면 우리 정상 세포들은 케톤 가지고 대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포도당을 안 줘도 케톤 가지고 대사가 가능하니까 암세포는 굶기고 내 몸은 육식을 통한 케톤 지방대사로 건강해지고 하면서 항체도 몸도 튼튼, 항체도 빵빵, 호르몬도 빵빵 하면서 암이랑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카니보어 식단 자체가 거의 그 암 치료식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진짜 암 환자들이 오히려 육식 기반의 그런 식단을 하면 진짜 좋은데, 뭐 채식 뭐 옛날부터 하도 속아와가지고 뭐 채식이면은 건강에 무조건 다 좋다, 뭐 그냥 이 가스라이팅을 하도 당해가지고 암 환자인데 채식 위주 현미 채식 하면서 참 그 암세포한테 포도당을 열심히 공급해주고 그러고 계신 분들 보면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 잘못된 이 건강 정보에 의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왜 소고기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생태계는 그렇게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식 기반의 그 잡식 동물이고,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년 동안 그 적생육을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적색육이 발암물질이고 뭐에 안 좋고 뭐 호모시스테인이 뭐 어떻고 그냥 개소리들을 짓거리시는데, 그냥 믿고 걸으시면 돼요. 믿고 걸으시면 되고, 아무튼 고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뭐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그냥 카메라 켜고 이렇게 짓거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아. 대본 써놓고 막 이렇게 읽는 것보다 그냥 뭐 정리는 안 되지만, 사실 내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 기억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머릿속에 이 지식은 있는데 그걸 이제 꺼내서 이 단어 같은 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진짜 전문가처럼 막 술술술술술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아무튼 내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들 가끔씩 이렇게 카메라 불시에 켜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